인데요. 나도 모르게 굉장히 울적하고 화도 나는 것 같고 그리고 몸이 좀 아프다면 갱년기의 신호는 아닌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갱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예방하는 방법 지금부터 답을 찾아보도록 하죠. 자, 윤홍일 원장님, 갱년기 하면 보통 폐경 이후 여성에게 좀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폐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폐경의 의미와 갱년기는 어떤 걸까요? 네, 요즘 여러분들 뭐 코로나 지나면서 요즘 또 그리고 날씨가 급격하게 변화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어떤 분들이 많으냐면 몸살 근육통이 심하면서 갑자기 또 막 열도 오르고 또 이렇게 막 우울해지고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자,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게 네. 코로나는 아닌지 또는 감기가 아닌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성분들 잘 보시면 당신이 갱년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갱년기는요, 네. 그 폐경과 관련이 있는 거는 맞고요. 폐경은 생리를 하긴 지가 1년이 넘었다. 그러면 폐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폐경의 의미는 그렇고요. 네. 1년이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통은 다들 그렇거든요. 그 생리가 했다 안 했다 오락가락 하거나 또는 네. 갑자기 열이 갑자기 오른다거나 그러면 요즘 우리 시청자분들은 너무나 그 갱년기에 대한 걱정과 관심이 많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네. 그래서 폐경이 되면 갱년기 증상이 오게 되는데, 자, 그러면 갱년기의 원인은 또 뭘까 또 궁금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갱년기의 원인은 보통 그 난소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그리고 여성 호르몬이 감소해서 그렇습니다. 이 난소의 기능이 저하가 되면 난포가 이렇게 개수가 적어지고 네. 또 여성 호르몬이 감소가 되게 되면은 여성 호르몬이 지배하는 장기들이 대단히 많아요. 보통은 뭐 어떻게 알고 계시죠? 뭐 갑상선, 유방, 뭐 그렇죠. 자궁. 유방, 자궁. 네. 네, 우리가 알기로는 유방과 자궁이 주로 여성 호르몬이 주관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만 네네. 뇌도 그렇고요. 뇌요? 심장도 그렇고 아, 뼈도 그렇고 혈관도 그렇고 이 여성 호르몬의 지배를 받는 여성 호르몬의 지배를 받는 장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갱년기가 오면 우리의 증상들이 정말 여기저기서 다 터지죠. 뭐 열도 나고 땀도 나고 잠도 잘 안 오고 여기저기 네. 아프고 어지럽고 이런 증상들이 오는 이유가 여성 호르몬이 지배하는 장기가 너무나 많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통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갱년기는요 사실 여성들에게서는 정말 고난의 시기예요. 그쵸. 근데 또 제2의 사춘기라도 하죠. 네, 예, 네. 사춘기라고도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 성장기 때에는 이제 성장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신체적인 변화가 오고 아픈 거는 없잖아요. 네. 대신 이제 성장통이 있기는 한데 그런 변화를 이제 사춘기라고 하는데 이 여성들의 갱년기의 이 사춘기는 정말 정신적으로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폐경과 관련된 갱년기는 고난의 시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렇죠. 사실은 또 이렇게 보면 갱년기를 그냥 아무 느낌 없이 지내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근데 이런 맞아요, 분들은 있더라고요. 보면 평소에 네. 운동도 많이 하셨고 또 어떤 분이냐면 스트레스가 많지 않아요. 긍정적이신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네. 스트레스가 많거나 또는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이 있으시거나 네. 또 보통 그런 분들 있죠. 왜 그 흡연 이런 안 좋은 생활 습관 있으신 생활은 습관 맞죠? 그렇죠? 네, 생활 습관. 또 과식을 하거나 당뇨, 비만 이런 그 성인병에 유발되는 그런 원인들이 있으신 분들은 갱년기를 좀 심하게 앓고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근데 갱년기는요 여성 호르몬이 이제 감소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네네. 그림을 보시면 정상적으로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될 때는 우리가 건강할 때는 호르몬이 이렇게 잔잔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제 분비가 됩니다. 근데 갱년기가 되면은요 보이시지만 아래 그림을 보시면 갱년기의 여성 호르몬이 확 내려갔다가 또 확 올라갔다가 이렇게 분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불규칙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의 몸속의 장기들이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원장님, 근데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갱년기가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온다. 뭐 이런 말이 맞아요. 있잖아요. 근데 지금, 네. 저도 제가 올해 54인데 정말요? 네. 너무 동안이셔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갱년기가 남성에게도 많습니다. 제 친구들을 보면은요, 갑자기 요즘 들어서 우울해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피곤이 잘 가시지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정말 피곤하고 요즘 이제 또 봄이잖아요. 네. 피곤을 이길 장사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남자들도 갱년기가 있고요. 그럴 때 좀 정신적으로도 디프레스 되니까 우리 그
여성분들 남의 편, 우리 남편들도 좀 갱년기인지 아닌지 좀 네.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남성이나 여성이나 공통적으로 좀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은 약간 정신적인 우울감, 그리고 무기력, 그리고 근육통, 그리고 쉽게 가시지 않는 피로가 이제 공통적인 증상일 거고요. 네. 갱년기 증상은 이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 호르몬이 지배하는 그런 장기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요. 네. 뭐 안면 홍조라든지 잠도 잘 안 오고요. 그다음에 어지럽고요. 그리고 피부도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많이 건조해서 좀 각질도 많이 생기고 또 관절통, 근육통 생기죠. 그리고 골다공증 여성들 정말 위험한데 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골다공증 생기면 위험합니다. 낙상하면 이제 골절 때문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고 못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네. 또 대표적인 증상이 이제 땀이 나는 거죠. 뭐 아침에 갑자기 훅 달아올랐다가 가슴이 막 두근거렸다가 두통이 왔다가 또 건망증 네,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고요. 뭐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이제 소변도 좀 이렇게 전보다는 못 참게 되고요. 그런 증상들을 몸속에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조사에 따르면 약 25% 정도는 뭐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증상이 심하고 50% 정도는 혼자서 그냥 참고 견딜만 하다. 이런 조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혼자서 참고 견딜만 하지 않는데 혼자서 그냥 참고 계속 견딘다면 증상이 더 심해지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 갱년기 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증상들의 모음이에요. 그러니까 뭐 상열감이나 땀과 같은 자율신경계통의 증상, 점막이나 피부가 마르는 뭐 피부 증상, 관절에 염증이 생긴 관절 증상, 여러 가지 증상들이 한꺼번에 생기는 걸 갱년기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걸 방치하게 되면 질병이 됩니다. 상열감이나 땀 분비를 계속 방치하게 되면 혼자서 나중에는 특히나 뭐 열이나 아니면 뭐 피부의 온도라든지 땀 분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없는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게 오는 것이고요. 갱년기 때 이제 우울감이 굉장히 흔한데 그걸 네. 방치하게 되면 실제로 우울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피부라든지 점막의 건조를 방치하게 되면 피부에 노화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골밀도가 감소하게 되는데 그걸 또 방치하게 되면 골다공증이 되는 겁니다. 때문에 방치하게 되면 반드시 질병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네.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개선시켜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우리 호르몬 요법을 주로 양방에서는 많이들 사용을 하세요. 근데 호르몬 요법을 사용했을 때는 뭐 장점도 있지만 증상을 개선시켜주고 그리고 자궁 내막암 같은 그런 발병률을 낮춰준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지만은 네. 반대로 유방암이나 난소암 같은 경우에는 발병률을 증가시켜주고 또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도 더 증가시켜준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때문에 꼭 써야 되는 경우가 아니면 한방 치료가 굉장히 대등한 동일한 비슷한 정도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한방 치료를 먼저 시행해 보시고 네. 그런 것들을 그 후에 시행하시는 것이 더욱더 옳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이 한의학 치료가 조금 좀 부작용이 적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자, 윤홍일 원장님, 한의학에서는 이 갱년기를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치료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우리 아까 척추도 얘기를 했지만 수술보다는 보존적 치료를 먼저 하고 운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어쨌든 척추관 협착증도 뭐 한 달 정도 누워 있으면 분명히 통증은 줄어들거든요. 안정을 네. 하면 그것처럼 이제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기 때문에 힘든 건데 한의학적 치료의 장점은 자연적인 치료다. 예, 자연에서 나서 사람이 자연에서 이제 사는 건데 네. 자연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한의학적 치료는 장점이 있고요. 네. 갱년기에 있어서 한의학적 치료의 장점은 우선은 그 증상들이 한의학적 치료로 봤을 때 우선 저는 이걸 말하고 싶네요. 네. 갱년기가 한의학적으로 뭐냐? 자, 우리가 그 황제내경에 보면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과 같은 존재를 천계라고 하는데요. 네. 천계가 여자 나이 77, 49세가 되면 마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천계가 물이 마르면 음미 부족해지고 화열이 많아지기 때문에 음허화동으로 보는 경우가 한의학에서는 이제 갱년기를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한의학적 치료로는 갱년기 치료에서 가장 장점은 개개인 맞춤형이라는 겁니다. 일편적으로 우리 보통 갱년기 치료할 때 에스트로겐 그 여성 호르몬을 일편적으로 그냥 양방에서는 투여를 하잖아요. 네. 저희는 그렇지 않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지금 심리적인 상태, 정신적인 상태 또는 육체적인 상태를 다 고려를 해서 오장육부를 고려해서 맞춤형으로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그 갱년기는 주로 이제 음호 화동 또는 상열 하한, 아래는 시리고 위는 뜨겁잖아요. 네네. 가슴이 뜨겁고 열이 나고 그런 음호 화동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사람이 기운이 너무 약해요. 기호에서 땀이 좀 더 많거나 또 혈허, 어지러움이 또 피가 부족해서 더 많아요. 이러면은 저희는 거기에 맞는 대증적으로 약제들을 사용해서 치료를 많이 하는데요. 네. 저는 대체적으로 귀비탕을 많이 씁니다. 귀비탕은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심장에 화가 많고 몸에 진액이 부족해지는 그런 경우에 많이 쓰기도 하고요. 네. 또 이럴 때는 저희는 이제 시오라고 하는 조혈이라는 거는 바닷물이 들락날락 하는 것처럼 열이 확 올랐다 또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시기가 있거든요. 네. 그런 조혈에 맞는 그런 열이 오르는 걸 치료하는 그런 시호가 있고요. 또 황련은 황련고환 청심입니다. 심장하고 위에 열을 내려주는 게 황련인데 이런 황련 또한 또 많이 가미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심장에 열을 내려주고 몸에 진액을 보충해주는 그런 치료를 대표적으로 하지만 개개인에게 맞는 그런 치료를 하는 것이 한의학적 치료고 자연적인 치료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네. 네, 위험하지 않고 네. 부작용도 적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자연적인 치료를 베이스로 하되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 처방을 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원장님께서 갱년기의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몇 가지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저희 엄마랑도 좀 관련이 있는데 네네. 저희 어머니도 얼마 전에 갱년기를 좀 심하게 앓으시면서 되게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근데 어떠셨는데요? 특히 힘들었던 게 밤에 그때가 겨울이었는데도 너무 막 덥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 네네. 네, 왜 그렇게 땀이 나는 건지 저는 좀 궁금했거든요. 네, 보통 갱년기의 땀은요, 조혈이라 그래서 이게 어느 시기에 한 오전 11시나 오후 5시 때쯤 돼서 늘 그 시기에 땀이 나는 분이 많은데 네. 지금처럼 이제 밤에 나는 땀이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도환이라고 하는데 갱년기와 도환의 원인이 같습니다. 음허화동이거든요. 네. 그래서 도환인 경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도환이라는 건 도둑도자에 땀 한자입니다. 아. 밤에 잘 때만 나요. 낮에도 잠을 자면 땀이 납니다. 근데 이 땀이 어느 정도까지 나냐면 이불이 젖거나 속옷이 젖을 정도로 나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몸이 너무 피곤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길어지면 몸이 야이고 그리고 얼굴이 검어집니다. 이런 경우에 도환이라고 해서 이런 경우도 진액을 보충을 해주고 열을 네. 내려주면 도환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네네. 귀비탕을 쓸 수도 있고 보존기탕을 쓸 수도 있고 팔진탕을 쓸 수도 있는데 네. 도환에 가장 좋은 처방은 사실 당귀 육황탕이라는 거거든요. 당귀요. 당귀 육황탕이라고 아, 합니다. 당귀 당귀도 이제 육황탕. 보혈 보음하는 약재의 기본이고요. 네. 그리고 육황, 그래서 황은 아까 말씀드린 황금, 황련, 황백해서 몸에 열을 내려주는 그런 약재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갱년기든 그다음에 도환이든 땀에 나는 증상을 치료할 때는 침과 뜸과 한약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갱년기 너무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한의원에서 치료를 같이 받으시되 도환증이라고 하는 땀도 치료가 잘 되니까 네네. 한의원 내원하셔서 치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밤에 땀이 나는 이 도환증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고요. 자, 그리고 갱년기에 때 이 골다공증의 위험도 또 높아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여성 호르몬이 이 뼈 건강에 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 이제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저하가 되면 사실은 살이 찝니다. 근데 다리는 마르고요. 네. 근육은 빠지고 이 배만 나오죠. 아. 우리 어머님들 그게 제일 걱정이실 거예요. 맞아요. 근데 사실 신진대사율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신진대사율이 떨어져서 이제 복부 비만이 생겨서 배가 나오시는데 이걸 제일 걱정하세요. 그렇지만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뭐다? 낙상이다. 골다공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골다공증은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오장육부 기능이 떨어지고 기혈순환이 저해가 됩니다. 그래서 기혈순환이 잘 안 되게 되면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오장육부의 기능 또는 기혈순환에 장애가 되면 아래는 차고 위는 뜨거워지는 거예요. 네. 이제 이렇게 되면 그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뼈를 주관하는 게 신장이거든요. 네. 그 신장이 약해지기 때문에 뼈의 밀도가 약해지는 건데 아.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면은요, 여성 호르몬은 사실은 뼈의 대사에도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의 감소를 하게 되면은요, 파골세포와 조골세포가 있어요. 파골은 뭐냐면 뼈 속에 있는 뼈가
녹아내려서 혈관으로 들어가서 우리 몸에 이제 칼슘이 부족한데 가는 거고요. 네. 그리고 거꾸로 조골세포는 이제 우리 몸속에 칼슘이 충분하면 그걸 다시 뼈를 채워주는 거가 이제 조골세포예요. 그런데 여성 호르몬이 감소를 하면 파골세포의 속도를 조골세포가 못 따라가기 때문에 뼈가 텅 비는 거예요. 뼈가 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골다공증이 생기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갱년기 때 이 골다공증 정말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골다공증이 있으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또 낙상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기 위해서는 또 다양한 영양소를 잘 섭취해서 몸과 마음을 또 건강하게 잘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갱년기 증상에 도움이 되는 식품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남식 원장님, 무엇을 챙겨 먹으면 좋을까요? 우리 한의학은 이제 음식을 다 약으로 봅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만만한 건 콩입니다. 콩. 콩에는 여러분들 이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소플라본이라고 하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들어 있거든요. 네. 때문에 우리 에스트로겐 제제를 먹지 않더라도 마치 먹는 것처럼 증상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브로콜리도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브로콜리를 먹게 됐을 때 에스트로겐의 혈중 농도가 상승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네. 때문에 에스트로겐이 여성 호르몬이 이제 떨어질 때 브로콜리를 드셔주시는 것도 좋고, 브로콜리는 특히나 칼슘이 풍부합니다. 아까 윤홍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갱년기 때는 우리 골다공증 제일 좀 주의하셔야 된다고. 네네. 그래서 그러한 분들한테 더욱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식이고요. 유제품들도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뭐 우유, 치즈, 뭐 요구르트 같은 것들을 드시거나 네. 아니면 뭐 달걀이나 뭐 흰살 생선 같은 걸 드시게 되면은 거기는 트립토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행복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요. 갱년기 때는 또 우울증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유제품 같은 것들을 섭취하시는 게 좋고, 네. 뭐 베리류 같은 것을 먹으면 뭐 블루베리, 뭐 딸기 이런 베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먹게 되면 심장병의 위험성을 떨궈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베리류나 아니면 견과류 같은 것도 같이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고, 해조류는 우리 열이 많이 뜨시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상열감이나 땀 분비가 많으신 분들은 해조류를 먹으면은 그러한 증상들을 경감시켜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유제품 말고는 사실 다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음식들인데 앞으로 갱년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열심히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콩과 베리류, 브로콜리, 흰살 생선, 유제품, 해조류 많이 드시는 게 갱년기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갱년기 때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저희가 또 화면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